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1일 이순영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 내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체포영장이 무산될 경우 공수처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거나 윤 대통령의 출석을 설득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파장은 거세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전에도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가 물리적 저항을 통해 체포를 저지할 경우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공수처와 경찰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물리적 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나 폭력 사태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거부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체포를 촉구하면서 국정 운영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만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까지 간 터라 더 이상의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 뻔합니다. 이는 야권이 떠안아야 할 매우 부담스러운 리스크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내란 혐의로 발부됐다는 점에서 국내 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한국 헌정사의 처음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조사받았으나 체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라는 점에서 국내 외적으로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는 여당 내 갈등을 야기하거나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면 체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법적 공방과 정치적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치체계의 근간을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든 무산되든 대한민국은 위험천만한 정치적 작두 위에 서 있습니다. 이상 이슈라이브 논평이었습니다.